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미라클 모닝, 부제는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입니다. 저자는 할 엘로드이시고요. 이분은 세계적인 프리미엄 주방용품 회사 컷코에서 명예전당에 오를 정도로 영업을 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달인으로 불리셨던 분이셨고, 현재는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번역은 김현수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한빛비즈, 202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침이 갖고 있는 힘, 즉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간이 아침 시간, 특히 아침 기상 직후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활용법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단순 이론서가 아니고 저자가 직접 실천하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성취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담고 있는 체험수기적 형태 또한 가집니다. 실제 저자는 20살, 비교적 어린 나이죠. 20살에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사고로 무려 6분간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12군데나 골절상을 입습니다. 심각한 것은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지기도 하고, 의사로부터 다리는 재활이 불가하다는 재활 불가 판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분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데 바로 병상에서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서.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루틴 만들기, 즉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서 기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 책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어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 승리라고 이런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제 생각에 이 책의 저자만큼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영양소이자 신선한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도도들도 말고 6분의 투자면 충분하다. 아무리 시간에 쫓길 때라도 말이다. 아침 기상 직후 갖는 이 6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적의 1분,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있는다. 그 순간을 의미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어쩌면 명상을 택할 수도 있다. 침묵 속에 앉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한다. 그렇게 평화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킨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감사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삶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며 이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 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킨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경험한다. 기적의 4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계발서를 한 권 뽑아들고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한다. 당신의 하루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다. 발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다. 핵심은 심장박동을 울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 나의 삶을 바꾼 그날 아침, 성공의 정도가 자기계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이 내게 와 꽂혔다. 마치 현실이 해일처럼 덮쳐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오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나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했지만 나의 자기개발의 등급은 이 정도, 더 괜찮은 날은 아마 3이나 4등급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건강, 행복, 경제, 인간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지식, 경험, 마음가짐, 신념, 어느 면에서든 자기개발의 정도가 10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고달플 수밖에 없다. 우리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우리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의 성공 등급은 언제나 우리의 자기개발 등급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손에 쥐긴 어렵다.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자. 사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추적해 본 결과 부자가 된 사람은 딱 1명이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100명 중 4명이었고 5명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30여 명이 사망했고 54명은 파산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정부의 의지에서 살고 있었다. 겨우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은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95%의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범함을 넘어 5%의 삶에 진입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3개의 법칙을 공개한다. 첫 번째,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먼저 95%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장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과 실패, 후회로 가득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지 마라. 지금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라.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라.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 두 번째, 평범함의 뿌리를 찾아라.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성공과 행복,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루하고 평범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룸미러가 하나씩 붙어 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재현하고 다시 체험한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나는 이를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룸미러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설계가 필요하다. 스스로 정의 내린 특별한 성공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평범함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신으로부터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세 번째,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으라.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평범한 삶은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의 삶이다. 평범한 삶은 배우고 성장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부재였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삶이란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모인 결과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순간이나 상황에만 영향을 준다는 착각을 사건의 분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 운동을 빼먹거나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일 잘하면 되니까. 다음에 올바르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버 에커는 그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당신이 어떤 것 하나를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이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하는 유형의 인간이 된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나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별 생각 없이 멈춤 버튼을 누른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 행동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들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는 것은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새로운 내일은 오늘 아침 시작된다. 기회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도망친다. 이 말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알람을 끄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서 뭉그적거리는 행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던 멋진 하루와 위대한 삶을 거절하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아침에 눈 뜬다면 자신의 꿈대로 살고 있는 높은 등급의 성취를 거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스스로를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 채우는 법을 알게 된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수면에 관한 진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은 수면의 양보다는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한 암시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8시간 이상 자야 충분히 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자정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세상에 6시간밖에 못 잔다고? 8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아침에 정말 피곤하겠군. 아침에 피곤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피곤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위해 8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믿는다면 8시간보다 적게 잤을 때 세상에서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믿음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는 것은 나여야 한다고 믿는다. 아침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 정신과 육체의 이 같은 강력한 연결을 증명하기 위해 적게는 4시간에서부터 많게는 9시간까지 수면 시간을 다양하게 변수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다. 여기에 아침의 컨디션이 어떨지 암시의 내용도 다르게 해보았다. 실험 결과 7시간을 잤든 8시간을 잤든 9시간을 잤든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뇌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잠들기 전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귀신같이 피곤한 아침을 맞이했다. 이 반면에 9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아침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하는데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든다면 실제로 어떤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암시의 효과를 글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접 실험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스스로 답을 구하기 바란다. 기상의욕 등급을 높이는 사소한 변화들. 첫째, 긍정적인 다짐과 암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첫 번째 생각은 대개 잠들기 전에 했던 마지막 생각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암시를 자신에게 보낸다면 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알람 시계의 위치 이동. 알람 시계는 손이 닿지 않는 침실에서 먼 곳으로 옮기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알람을 끄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목적의 반은 달성했다. 셋째, 물 한 컵 마시기. 피로회복을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잠이 아니라 물이다.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약한 탈수 상태에 빠지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태가 꼭 그렇다. 탈수는 몸을 무기력하고 피로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분을 보충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넷째,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침실 밖으로 나온다. 아침에 하는 운동은 저녁이나 밤에 하는 운동보다 손쉽게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상태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라이프 세이브. 평범한 삶을 구원해줄 작지만 강력한 6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 라이프 세이브 실천사항은 침묵이다. 자극에 길들여진 소음으로 가득 찬 삶을 개선해야 한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마음속에 유익한 목표를 품고 침묵에 임해야 한다. 스트레스에서 지금 당장 해방되고 싶다면, 하루를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그래서 삶의 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매일 아침을 목적을 찾는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침묵은 삶의 목표와 우선적인 과제들에 집중하게 하는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신을 명료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참고로 침묵의 시간 동안 나는 짧은 명상을 가진 후에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하고 반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침묵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처음 시작한다면 5분을 추천한다. 5분 동안 깊은 호흡으로 침묵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이완시키고 내가 감사하는 것들에 깊이 생각한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평화롭고 완벽한 길이 또 있을까? 두 번째 라이프 세이브 실천사항은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다. 나는 위대하다. 모하메드 알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을 반복했고 결국 그가 말했던 사람이 되었다. 확신에 찬 말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실례로 나는 교통사고로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은 이후 줄곧 나를 제약한 사고를 우선 극복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이후 내게는 단기 기억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 뒤돌아서면 몇 년 만에 본 친구들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자 내 기억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내 기억력은 형편없다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극복할 의지도 없었다. 누군가 내게 기억하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뇌를 다쳐서 단기 기억력이 형편없습니다 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어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았다. 그럴 만도 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지 7년이 지났고 제한된 사고를 놓아줘도 괜찮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나의 제한적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확신의 말로 바꾸지 못할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첫 번째 확신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내 기억력이 형편없다는 불신을 버린다. 나의 기억력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기억력은 매일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 나는 이 짧은 확신의 말을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읽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여전히 과거의 한계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확신의 말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지난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었다. 친구가 내일 꼭 전화해야 해 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그래. 그래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마자 나는 흥분했다. 형편없는 기억력에 대한 나의 제한된 사고는 힘을 잃었다. 나는 확신의 말을 통해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했다. 나의 새로운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을 대체했다. 확신의 말이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자 기억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말,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행복과 성공을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삶이 힘들어지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과 한계로 인해 우리가 가진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른 과거의 나를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스스로를 무능하고 성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폄훼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지금의 삶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잘못된 죄책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좋은 소식은 우리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언제라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하는 두려움, 불안, 불신, 나쁜 습관들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확신의 말하기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며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확신의 말은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되어 말을 믿게 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결국 확신의 말은 현실이 된다. 확신을 주는 말을 종이에 옮겨 적어보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다시 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를 명확하게 한다. 스스로 정의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생각과 믿음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확신의 말을 직접 만들어보자. 그 말을 무한에 가깝게 반복하여 말하다 보면 생각과 믿음과 행동이 계획한 대로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확신의 말이 효과를 보려면 그것을 읽는 동안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진실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문장을 아무리 읽어봤자 별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진정 어린 감정을 불러일으켜 확신의 말마다 감정을 강력하게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일관되게 확신의 말을 읽어야 한다. 반드시 매일 읽어야 한다. 드문드문 확신의 말을 한다면 효과는 운동을 드문드문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라이프 세이브 실천사항은 행동과 결과를 상상하여 그리는 시간이다. 심리학이나 체육학에서 각각 창의적 시각과 심리적 연습이라고 부르는 직관의 시각화는 삶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성과를 미리 그려봄으로써 현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기록 단축이나 기량 향상을 위해 직관의 시각화를 활용한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린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역대 최고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매 홀마다 머릿속으로 스윙을 그려본 후에 샷을 날렸다. 잭 니클라우스도 연습할 때조차 고도로 집중력을 발휘해 완벽한 스윙을 그려보는 과정이 없이 날린 샷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시각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시각화의 3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머릿속 비우기. 눈을 감고 머릿속을 비운다.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이 도움이 될 것이다. 클래식 선율을 배경으로 앉은 자세를 잡는다. 의자, 소파, 바닥 어디라도 좋다. 척추를 곧게 핀 상태로 깊이 호흡한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2단계 두려움 극복하기. 의외로 사람들은 성공한 모습을 그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95%의 사람들을 뒤처지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리 곁에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 가능성을 움츠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태어난 아기처럼 빛나야 마땅하다.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원대한 목표, 간절한 바람, 설레는 꿈을 그려본다. 꿈의 구석구석을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쏟는다. 그림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여도 좋고 더 먼 미래여도 상관없다. 핵심은 성취하고자 했던 성공을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고 끝내 성취했을 때의 끝내주는 기분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3단계 세밀한 예행 연습. 원하는 그림을 완성했다면 이제 그림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 오랜 프로젝트를 끝내고 마침내 성과를 냈을 때의 투지를, 그리고 빠른 속도의 런닝머신을 그뜬하게 달리고 있는 충분히 단련된 몸을 그린다. 동료와 고객과 가족과 친구가 사랑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그린다. 성공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운동, 공부, 일, 글쓰기 등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꿈을 시각화하는 3단계 확신과 다짐의 말을 구체화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다. 비전과 일치된 삶을 현실로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은 성공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번째 라이프 세이브 실천사항은 운동이다.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앓는 데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로빈 샤르만은 말했다. 아침 운동 또한 미라클 모닝에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다. 매일 아침 몇 분만이라도 운동을 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기분은 덤이다.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 토니 로빈스와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CEO인 에번 페이건의 대담 동영상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토니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었나요? 에번의 대답은 나를 고무시켰다. 매일 아침을 나만의 의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에번은 아침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매일 아침 자느라 느려진 심장박동과 혈액순환의 속도를 높이고 폐에 새로운 산소를 채워야 합니다. 한낮이나 하루가 끝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침이어야 합니다. 팔 벌려 뛰기도 괜찮고 팔굽혀펴기도 상관없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에번이 말한 것 외에도 아침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깨우며 고도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 가볍게 보아 넘기기에는 아침 운동의 장점이 너무나 많다. 무슨 운동을 할지는 자유다. 헬스클럽에 가서 뛰든 공원을 걷든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하든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다만 내게 남은 생애 동안 딱 한 가지 운동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요가라고 말할 것이다. 요가는 유연성과 근력,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운동이다. 명상도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날에도 나는 요가를 했다. 무엇보다 나는 요가를 정말 사랑한다. 다섯 번째 라이프 세이버 실천 사항은 독서이다.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을 바가 없다. 마크 트웨인. 독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최고 등급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 전략은 이미 책에 나와 있다. 독서의 핵심은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낸 사람들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다.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자기계발서가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무한한 지식을 놓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계발서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책이 다루지 않는 주제는 없다. 어떤 주제든 그 주제를 다룬 책은 무한에 가깝게 많다. 따라서 매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무한에 가깝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책은 답을 알려줄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하버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을 읽어보기 바란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 6번째 라이브 세이프 실천사항은 기록하기이다. 무엇을 쓰든 종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한 푼도 들지 않는 치유의 시간이다. 라고 다이애나 라브는 말했다. 나는 일기 형태의 기록을 가장 선호하는데 나만의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여 머리로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꺼내어 일기장에 옮겨 적는다. 이를 통해 생각만 했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통찰력을 얻게 된다. 기록하기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당면한 문제의 돌파구, 새로운 깨달음, 교훈, 성장과 발전의 발자취를 미래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기 쓰기의 혜택은 무척 많지만 특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감사함이 2배가 된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적은 일기를 보며 감사의 기록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그때 느꼈던 감사함을 다시 체험하고 감사함을 끌어올려 지금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비춰본다. 이를 통해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잊었던 깨달음이 되살아난다.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2칸으로 나누고 맨 위에 한쪽에는 내가 배운 교훈, 그 옆에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교훈이라고 적은 칸에 수백 편의 일기에서 꺼내온 수십 개의 소중한 교훈들을 하나씩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다. 새로운 약속 칸에는 교훈을 되살리고 실행하기 위해 한 새로운 약속을 적어 내려갔다. 이 과정이 내가 성장하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사고가 명료해진다. 무언가를 손으로 적는 동안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적으로 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생기고 물리적으로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한 번 더 생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명료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아이디어와 교훈을 저장한다. 일기쓰기는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에 실천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방한다. 교훈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살면서 배워온 모든 교훈을 일기에서 꺼낼 수 있다. 발전의 정도를 확인한다. 1년 전 일기를 다시 꺼내 읽는 동안 스스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변할 수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삶의 질은 습관의 질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한 사람인 것이다. 습관이 삶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습관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찾아 실천하고 유지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